LH 아파트 부실 시공 논란이 이어지면서 주목받고 있는 무량판 구조의 지하 주차장. 기둥에 철근이 빠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안전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안락한 휴식처가 되어야 할 집. 부실 공사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을 만나보고 원인을 톱파봅니다. 정부가 행복주택으로 공급한 아산탕정의 LH 아파트. 입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파트 철근 누락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갑자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서글픈 거야. 친정 엄마가 너네 공주에 그런 일이 있다 그래. 다른 데 얘기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고 와서 보니까 내 집이요. 그래가지고 기가 막히잖아. 막 울고 싶고 기분이 막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인천 검단 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불거진 아파트 부실 시공 논란. 사고 조사 결과 설계와 다른 전단 보강근 누락과 콘크리트 강도 부족이 원인으로 지적됐는데요. 이 사고를 계기로 국토교통부는 무량판 구조가 사용된 LH 아파트를 전수조사했고 우리 지역에선 내포 신도시, 공주 월송, 아산 탕정의 아파트 3곳이 철근 누락 아파트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사고를 통해 건설업계의 뿌리 깊은 부실 공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3가지 단계에서 그 누락의 그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구조 계산은 다 철저하게 했는데 도면을 그리는 과정에서 실수로 도면의 표기가 잘못되는 경우, 시공하는 단계에서 작업자가 도면을 보고 그대로 이제 그 시공을 하지 못하고 시공 단계에서 누락을 하는, 그러니까 도면을 이해하지 못하는 감리 단계에서 도면대로 철근, 배근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누락이. 특히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 현상이 두드러졌는데요. 수평 기둥 보호 시 하중을 지탱하는 무량판 구조는 최근 건설업계와 정부 모두가 선호해온 공법입니다. 무량판 구조는 층간소음이 적고 공간 활용력이 좋아 이런 지하주차장에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보호가 없기 때문에 시공 설치하기 용이하고 또 유지관리 모든 면에서 편리하게 그 이유 때문에 설치가 되고 있고요. 또 보호가 없는 만큼 층고를 낮출 수가 있고 또 층고가 낮다 보니까 그만큼 대지 깊이를 많이 굴착을 줄일 수가 있고 그럼에 따라서 공기가 줄고 또 경비도 줄고. 특히 2017년 부활한 분양가 상한제는 무량판 구조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기본형 건축비 및 가산비용 고시를 통해서 무량판 구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3에서 5% 정도의 가산점을 준 것이 큰 영향 요인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양가 산정하는 경우에 3에서 5%의 가산점이라는 것은 높은 분양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사업성에 있어서 큰 매력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런 무량판 구조는 이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외에도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비용 절감의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벽식이나 기둥식 구조와 달리 무량판 구조는 하중을 버티는 보가 없기 때문에 충격에 취약한데요. 그만큼 설계와 시공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무량판 구조에서 철근이 부족하거나 콘크리트 강도가 약하면 기둥이 슬래브를 뚫는 펀칭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와 같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무량판 구조에서는 기둥과 이 슬래브의 이제 그 전단 보강근을 시공을 하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아무래도 좀 작업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그 철근 자체의 간격이 좀 굉장히 좁고요.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 탓을 하는 과정 중에 밑에까지 콘크리트가 다 들어가줘야 되는데 다 안 들어갈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붕괴 사고 이후 무량판 구조에 대한 불신이 확산됐지만 전문가들은 설계나 시공에 문제가 없다면 무량판 구조는 안전한 공법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제 수요자들이 많이 요구를 했어요. 상부층과 밑에 층간에 소음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좀 수행을 했었고 이제 보가 없다 보니까 이게 층고가 좀 더 높아 보이는 어떤 개방감이 좀 있습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수요자의 요구를 좀 만족을 좀 해주고 공사의 편리성, 그럼으로써 어떤 공기 단축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많이 적용을 했던 거죠.
하지만 문제가 된 10곳의 아파트는 설계 단계부터 철근이 빠진 채 구조 도면이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조 설계를 할 때는요, 구조 해석이라는 걸 먼저 하게 됩니다. 전단 보강근에 대한 그 철근량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요.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구조 도면을 작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했던 사람이 구조 도면을 작성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제 구조 해석은 구조 기술사 파트 쪽에서 별도로 하고 있고, 이 설계 도면을 이제 별도의 현재 그 프리랜서들, 무자격자들, 이 사람들이 또 작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상호간에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구조 기술사가 해석했던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도면을 그려야 되는데, 이 도면을 갖다가 그리는 사람들이 그 어떤 취지라든지 거기서 뭐 잘못 봤을 수가 있거든요, 수치를요. 이런 과정에서 이제 오류가 발생했던 거죠. 부실 시공도 문제입니다. 아산 탕정과 공주 월송 아파트의 철근 누락 원인은 시공 미흡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이제 건설 근로자들의 숙련도나 전문성, 외국인들도 좀 많고요. 뭐 그런 언어 소통의 문제도 있고, 이게 점점 떨어져 가기 때문에 도면을 보는 어떤 그 전문성이 좀 약해지고. 감리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354개 중 154개의 철근이 누락된 공주 월송 아파트는 8명 이상의 감리 인력을 배치해야 하지만 업무를 담당한 것은 비상주 인력 2명뿐이었습니다. 법정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10명을 배치해야 된다 하면은 10명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배치 기준을 법정 기준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제대로 배치를 안 하고 더 적게 배치를 하다 보니까 감리를 제대로 하기가 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문제점이 좀 발생하지 않았나. 사람이 많이 있어야 실은 디테일하게 더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검토하고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감리원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거죠. 감리를 좀 확실하게 하려고 보면은 적절한 감리 인원이 확실하게 배치가 돼야 되고, 감리원 자체가 역량이 있으신 분이 역시 또 감리를 하면서 철근 누락이나 콘크리트 강도 저하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 다 디테일하게 좀 검토를 좀 할 필요가 좀 있어요. 사실상 현장의 감리 인력이 부족한 상황, 인력 부족은 부실 시공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까지 건설 전 과정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이 사고를 초래한 건데요. LH는 뒤늦게 보강공사 계획을 내놓고 있지만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처음에는 지지를 해주지만 이게 시간이 가게 되면 강판하고 기존에 있던 슬래브나 이 기둥하고 접착 부위에서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뭐 떨어진다는 거죠, 접착 부위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부위에서 이제 가게 되면 약간 성능은 좀 떨어질 수 있다. 그게 언제 알 수는 없겠지만 향후에 이제 유지 관리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단점도 갖고 있습니다. LH는 9월 말을 목표로 보강공사를 완료할 계획이지만 입주민들의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보강 작업도 믿음이 안 가요. 이게 또 뉴스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또 정확한 건지도 사람들은 잘 모르겠다고, 확실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하다고 막. 빨리 튼튼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집 지으려면 앉았으면 좋겠어요. 집만 많이 지으면 뭐래. 왜 이렇게 자꾸 뜯어먹고 계속 몇 달에 걸쳐서 하는 거냐고.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하면 더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이 뭐 우리 없는 사람이라고 목숨이 뭐 10개나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고. 사고가 난 뒤에야 LH는 보강공사 계획을 내놨고 국토교통부는 이권 카르텔을 뿌리 뽑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부실 시공 논란에도 변하지 않던 근본적 원인을 개선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데요. 안전한 내 집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 되찾을 수 있을까요?